네. 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또 실수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한 번에 다 할지 아니면 나눠서 할지는 일단은 뭐 찍어봐야 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벡터의 연산입니다.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실수배. 셈부터 가죠. 덧셈. 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점으로 할까요? AB 벡터,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자, 그러면 이제 벡터는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점을 찍어. 이렇게 찍어 봅니다. A, B, 점 3개 찍으면 되겠네요. C. 이렇게. 자, AB 벡터는 이렇게 A에서 시작을 해서 B로 가는 거죠. BC 벡터는 B에서 시작해서 C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 벡터라는 건 시작 지점과 종점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작 지점은 그러니까 B는 중간다리 역할이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바로 얘랑 얘랑 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론이 AC 벡터 이렇게 해서 나와지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으냐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점 찍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봐도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식으로 보자면 이 모양으로서 여기 P가 같으면 중간에 여기 끝나는 지점과 시작 지점이 같으면 여기 없어져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의 덧셈을 하는 것이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자면 이번에는 또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점이 3개가 딱 주어져서 알기 쉽게 나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쪽으로 가는 걸 A 벡터, 이쪽으로 가는 걸 B 벡터.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 벡터를 뭐 어떻게 표현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걸로 보자면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똑같은 벡터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좀 여기 이제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이렇게 점이 있다고 보면 요걸 연장을 시켜요. 이렇게 평행사변행을 만드는 거죠. 평행한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잖아요. 여기서는 시작해서 갔다가 종점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가 시작 지점이 되어서 계산하기가 좀 편한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시점을 그러니까 이동을 시켜가지고 종점에다가 시점을 일치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얘를 올려서 이동해도 되고, 뭐 얘를 올릴까요? 그래서 요렇게. 그럼 얘는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으니까 이게 B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바로 A 더하기 B 벡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삼각형법, 그 다음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두 가지로 덧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 것이고, 그냥 문자 가지고 종점과 시점을 일치시켜서 중간 부분을 없애서 저렇게 답을 구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는 어떤 게 좀 다 쉬운데 나한테 맞는 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덧셈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제 쌤이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사실 모는 종이를 그리는 거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는 종이를 이렇게 그리고 하는 거는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예제 1번. 뭐 쉬워요. 그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AB 벡터 더하기, CD 벡터 더하기, BC 벡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얘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식 가지고 바로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하기인데, 더하기는 자리 바꿔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AB 벡터. 여기 보니까 B하고 여기 B가 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얘랑 자리를 바꿔서 BC 벡터라고 하고 여기를 CD 벡터라고 하면 자리를 바꿨습니다. 예. 바꿔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 B와 여기 B가 같네요. 그죠? 같으니까 없어지면서 여기가 AC 벡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보니까 여기 C와 여기 C가 또 같네요. 예, 그래서 답은 뭐죠? A, D, 벡터.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과정을 보여줬지만 숙달되면 그 P와 P가 같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림으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난 이게 귀찮아. 난 그림 그리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은. 벡터는 이제 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점을 몇 개 찍어야 되겠습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으니까 점을 4개 찍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한번 해봅시다. AB 벡터. AB 벡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CD 벡터. CD 벡터. 이거죠. 그 다음에 BC 벡터. BC 벡터 이거죠? 자, 연결을 해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처음 출발점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시점, 그 다음 여기가 종점이 되겠죠? 그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답은 AD 벡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너무 쉽죠?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문제. 그래서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점을 찍어서 연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문제 2번인가요? 문제 2번은 그냥, 식 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예. 문제 2번. 자, 문제 2번에 1번. AC 벡터, BD 벡터, 그 다음에 CB 벡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좀 다시 돌려서 앞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C와 여기 C가 같네요. 그죠? 그럼 얘랑 묶어서 AB 벡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랑 같네요. 그러면 AD 벡터. 그래서 답은 AD 벡터. 쉽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QR 벡터. 그 다음에 PQ 벡터. 그 다음에 RS. 그 다음에 ST 벡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들 F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점이 많이 찍혀 있더라도 이렇게 갔다가 하면 결국 중간 지점을 다 무시하면 시작과 종점만 남기면 두 개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Q에서 R로 갑니다. 그죠? Q에서 R로 가고 S에서는 T로 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합치면 QS가 되겠죠. 얘랑 합치면
Q에서 S로 갔다가 SST로 가니까 QT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랑 얘랑 또 합치면 P에서 Q로 가고 Q에서 T로 가니까 PT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PT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하면 이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빠르게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요게 편한 사람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아니야. 난 점이 좋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해보면 그것도 역시 쉽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삼각형 ABC에서 다음이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쉽죠. 역시 점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A, B, C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더하기 CA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0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 결론은 볼 필요 없이 자 해봅시다. AB 벡터 이거죠. A에서 B로 갑니다. BC 벡터 B에서 C로 갑니다. CA 벡터 C에서 A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시작 지점이 A였는데 종점도 A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0 벡터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4번은 역시 모르는 종이가 있으니까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혹시 잘 안 되면 질문방에 뭐 강의를 올려달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뺄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뺄셈. 자, 뺄셈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건데, 자, 뭐 A 벡터 빼기 B 벡터 이런 거죠. 예, 이렇게 A 벡터가 있고 이렇게 B 벡터가 있는데, 예, 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덧셈 우리가 앞에서 그 덧셈을 배웠기 때문에 덧셈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B 벡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 벡터는 이거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였지만 마이너스 B 벡터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결국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중점이 되는 거니까 그림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바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예. 네. 저렇게 해서 그림은 끝났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덧셈을 활용해서 뺄셈을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역벡터를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고, 근데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제 문제를 풀려면 이것보다는 좀 번거롭잖아요. 또 뺄셈을 또 덧셈으로 환원시켜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려니까. 그래서 이때는 좀 다른 방법을 또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거냐 하면 A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B 벡터. 옆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습니다. 이렇게 AB 벡터. 자, 근데 새로운 점을 하나 잡아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O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C라고 해도 되고 아무 점이나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서, 그러면 이제 점이 3개가 됐죠. 그러면 분명히 AB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건데, 이제 그럼 점이 3개가 땅 주어지면 연결을 해보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얘는 뭐죠? AO 벡터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그 다음 더하기. O에서 B로 갔으니까 OB 벡터죠. 그러니까 이 점이 O가 아니고 뭐 다른 점이라도 아무거나 된다고 해도 되겠죠. 그죠? 굳이 O가 아니더라도 P라도 되고 C라도 되고 아무 점. 아무 의미의 점을 잡더라도 이런 식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더하기, 덧셈이잖아요. 그죠? 뺄셈으로 바꾸고 싶어. 뺄셈으로. 그래서 여기를 자리를 바꾸면 여기가 마이너스 OA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앞에 적는 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아줘야 될 것은 AB 벡터 이렇게 있으면 다르게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점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 OB 벡터 빼기 OA 벡터 뒤쪽이 먼저 적힙니다. 예, 뒤에 있는 P가 먼저 적힌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뒤에 빼기로 뺄셈으로 표현될 때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연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덧셈은 좀 쉽지만 뺄셈은 그래도 이거 나올 때마다 유도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을 해서 실전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자, 여기 점 A가 있고 저기 점 B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 벡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새로운 점을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네. P라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 B 벡터 빼기 A 벡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 B 벡터면 요거죠. 그 다음에 A 벡터면 이겁니다. 예. 그래서 A에서 B를 바라보면 되는 건데 이걸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면 새로운 점을 도입을 해서 어떤 다른 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 거기서 B를 바라본 것에서 A를 바라본 것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연습을 해주면 기억을 해주면 뺄셈을 적용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뺄셈을 앞에서 배웠던 덧셈을 활용해서 덧셈과 그 다음에 역베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실전에서 써먹으려면 여러분들이 관점을 좀 바꿔서 새로운 점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A에서 B를 바라본 건데 새로운 점을 도입해서 B를 바라본 것에서 A를 바라본 것을 빼줬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알아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뭐 필요에 따라서 뭐 두 번째 방법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 벡터부터 보죠. 자, AB 벡터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벡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가는 것은 B 벡터니까 B 벡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 말이죠. 네. 자, 그 다음 AD 벡터는 이거네요. 그죠?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잖아.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간 게 마이너스 A 벡터네요. 거꾸로 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 것은 마이너스 B 벡터네요. 거꾸로 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다. 어려운 점이 전혀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출발, 그 다음 도착. 이런 관점
시작, 끝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AF 벡터는 A에서 시작해서 F에서 끝난다. AF 벡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나요? 예, 얘랑 얘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지. 얘는 B 벡터하고 같겠죠. B 벡터. 여기는 마이너스 A 벡터하고 같네요. 그죠? 그래서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 DF 벡터. DF 벡터. 이렇게, 아이고. 색깔을 좀 달리 해야 좋을 것 같네요. 예. 마음이 급해졌어. 예. 자, 요겁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가면 되겠네. 그쵸? 예. 선생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그것도 됩니다. 그죠? 예. 똑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그것도 됩니다. 예. 다 똑같은 답으로 나오니까 해보세요. 예. 의문이 들면, 의심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돼. 예. 물론, 맞겠지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면 확인을 해보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A 벡터였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A 벡터. 이것은 마이너스 B 벡터.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해서, 나와지겠네요. 문제 5번. 배가, 예, 그죠?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가 북쪽이야. 그죠? 여기가 남쪽이겠죠? 여기가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4의 속도로 갑니다. 4km의 속도로. 가는데, 실제로는 어디로, 이렇게 가려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강물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예. 북동쪽으로. 여기가 동쪽이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의 속도로? 5의 속도로. 그럼 도대체 강물이 어떤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세기로 오기 때문에 이런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뭐, 이겁니다. 여기 이제 점 하나 찍어주고, 여기 점 하나 찍어주고, 여기 점 하나 찍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잖아요. 예, 요게 이제 강물이 이렇게 오는 거고, 배는 실제로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가려고 한 거고, 그쵸? 예.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갔는데, 요렇게 더하기 강물이 더해져야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 파란 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강물. 예, 강물의 방향과 크기가 되겠죠. 강물의 크기와 방향. 그래서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고, 요 길이가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얼마입니까? 뭐, 4고, 여기가 5니까 여기가 3이겠네요. 3. 예. 그래서, 크기는 3. 방향은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방향은 뭐죠? 예. 강물이 흐르는 방향. 예, 동쪽으로 흐르는 거죠. 동쪽. 예. 동쪽. 동쪽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실수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